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자, 짧은 느바에 이동환 씨 인사하시죠. 네, 짧은 느바의 이동환입니다. 야, 굳이 네. 내가 얘기했는데 또 본인이 얘기해. 네, 자 그럼 비코멘터리의 이민재 기자도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빅콘터 임재입니다. 네. 내 채널도 하나 만들까봐. 네. 야, 이거 뭔가요? 네, 그렇죠. 하나 만드세요. 아, 좋습니다. 네. 힘들어요. 이거 네.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 네. 자, 이번 컨텐츠는 바로 MIP 레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기량발전상을 탈 선수는 올해 누구인가? 한 5명 정도를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타이리스 맥시입니다. 맥시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올 시즌 성적이요. 평균 득점 26.6득점. 우와. 엄청나죠? 26. 물론 지난 시즌도 괜찮았어요. 지난 시즌도 20.3득점이었는데 우와. 뭐 이게 다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맥시가 득점적인 측면. 맥시가 미워요. 왜요? 제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지난 시즌 판타지에서 뽑았거든요. 아니 그때는 안 터지고. 그래서 저는 근데 작년에도 이 정도면 터진 거 하든이 아니에요? 억제기였지. 네, 아니 그러니까 하들이 억제기였어. 네. 네. 근데 이제 터지더라고요. 야, 얄미워, 그러네. 얄미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어시스트도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네, 평균 그렇죠. 리바운드도 꽤 늘었고 득점 볼륨도 상승을 했고. 네. 야, 대단한데요? 좋아요. 효율도 좋네. 3점이 40%가 넘으니까. 그러네. 네. 근데 뭐 지난 시즌보단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좋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맥시 얘기 저희가 이제 클리퍼스 얘기할 때 원래 필라델피아 얘기 같이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 와서 필라델피아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이제 하든 나가면서 억제기였던 하든 나간 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맥시의 비중도 높아지고 네. 맥시의 오펜스 롤도 많이 늘어났는데 맥시 자체가 사실은 거의 뭐 데뷔 때부터 그 뭐라고 하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맞아. 예, 이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맞아. 오죽하면은 닥리버스 감독 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닥리버스 감독이 훈련 좀 그만해라고 개인 훈련.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몸. 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야, 지닌 선수로 워크 유명합니다. 에스틱. 예, 워크 에스틱이 거의 네. 그냥 지금 아마 리그 전체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수준으로 저는 갑자기 들었어요. 코비가 싹스 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코비가 필라델피아 출신이죠. 네, 이건 뭐 그냥 이상한 얘기고. 예. 네, 근데 그 정도고 이번 여름에 그럼 맥시는 또 어떻게 보냈냐? 네. 제가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번 여름에 맥시가 약간 그거 하든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미 여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억제기가 나갈 줄 알았나 봐.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네, 준비를 하고 있어. 마음의 준비를 다 했네. 네, 약간 시상식 가기 전에 대본 준비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네. 엔비드 개인 트레이너 듀류 할렌이라고 되게 유명한 트레이너 네. 있잖아요. 그분이랑 여름 내내 같이 운동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럼 뭘 했냐? 엔비드랑 그냥 혼자 무슨 드리블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엔비드가 어떤 스팟에서 패스 받는 걸 좋아하고 어떤 타이밍에 패스 받는 걸 좋아하는지 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엔비드랑 같이 여름에 거의 뭐 동고동락하면서 엔비드가 가장 선호하는 것들을 같이 플레이하려고 오, 노력을 많이 했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짧은 느바에도 올렸습니다만 많이들 이제 봐주세요. 봉호 씨가 위에 올려줄 겁니다. 올려줄게요. 예. 맥시와 엔비드의 이 핸드오프, 스냅 액션이라는 콤비 플레이도 되게 이번 시즌 잘 되고 있고 둘이 진짜 솔직히 하든 엔비드 조합보다 더 위력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좋아요 시너지가. 아, 인정.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즌의 성과는 비시즌의 노력들이 오프 시즌의 노력들이 또 결정짓는다는 게 좀 드러나는 또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하이리스 할리버튼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잘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도 이제 할렌 코치랑 또 계속 열심히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듀랄렌 최고가 그러네. 될 것 한달 같지만 최고. 네. 네. 그 타이리스 맥시의 최근 그 필라델피아 레이커스 경기를 제가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네. 그때 보니까 와 근데 진짜 너무 원래 잘하는 선수인 거 알았는데 너무 잘하고 그 데뷔 초창기 때에는 디 애슬렉트의 이제 존 홀린저라는 그 기자가 그 타이리스 맥시를 두고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만 조금 이렇게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면은 토니 파커 같은 선수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퍼포먼스와 지금의 잠재력과 이제 앞으로 보여줄 더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파커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이 선수 뭐 다 하죠. 미드레인지, 뭐 3점 프로, 뭐 어시스트도 괜찮고. 뭐 어시스트 되고 턴오버도 적어요. 턴오버 적고 드리블 돌파되고 2대2 게임 그리고 말했던 그 핸드오프 플레이를 통해서 뭐 움직이고 그리고 진짜 오프더볼 움직임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빠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게 이제
그 경기 페이스잖아요. 물론 네. 이제 하든이 떠나서 하든 억제기가 떠나니까 달릴 수 있는 타이레스 맥시가 얼마나 또 무서운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좀 MIP 후보에서 1순위죠.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나. 수비는 어때요? 수비요? 수비는 사실 초반에 약간 불안하다는 얘기도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본인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과 스피드 민첩성이 좋은 선수라서 네. 뭐 자기 마크 놓치고 막 그런 선수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 수비는 하는 선수죠. 타이레스 맥시가 그런 얘기했죠. 나의 롤 모델은 지루 할러데이다. 할러데이처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냥 약간 립 서비스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근데 이 선수도 자기가 수비 약하다는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완전 구멍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뭐 충분히 또 채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세컨 팀은 따로 당상이다. 아, 그렇죠. 지금 사실은 엔비드가 있기에 그렇지. 사실 원래 이 정도면 MVP 후보 얘기도 나와야 돼요. 맞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 나눠 먹는 상황이라 좀 그렇고. 근데 진짜 오렌베이 팀 이 정도면 들어가죠. 근데 예. 이제 그 MIP 상은 항상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올스타에 뽑히는 선수 정도가 되면은 MIP에 뽑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 맥시는 올스타가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동부에 하든이 또 떠나면서 네. 또 한 자리가 좀 물론 이제 하든은 작년 시 못했지만 이제 뭔가 좀 헐거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맥시가 노려볼 만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MIP 아주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선수 바로 알파론 생군. 야, 난 경기 보면은 진짜 다른 요키치를 보는 듯한. 그렇죠. 올 시즌 스탯이 일단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득점도 20점, 2득점. 이게 이제 지난 시즌에 대비하면 무려 6점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뭐 리바운드는 같은 수치인데 어시스트도 거의 뭐 2개 정도나 올라간. 지금 현재 휴스턴 시스템의 핵심 아닙니까? 오펜스의 핵심이라고 봐도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백호군, 태용군도 아니고 생군. 죄송합니다. 아주 적당히 갖다 붙여야지. 이걸 무슨 대도 하나기 안 때문에 선생님이 갖다 백호군, 붙여가지고. 태용군, 말하고 좀 해. 예,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생군. 예, 아무튼 네. 생군이 최고다. 네. 근데 그러니까 진짜 뭐 요키치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 농구에서 현대 NBA에서 네. 최고의 컨트롤 타워 누구냐? 일단 당연히 뭐 니콜라 요키치고 당연히. 니콜라 요키치는 그냥 역대 최고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선수가 도만타스 사보니스인데 생군이 이제 그 뒤를 좀 이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센스가 좋아요. 예. 뭐 최근에 휴스턴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스턴 오펜스 시스템 자체가 과거에 그 할렘 농구하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제일런 그린이랑 케빈 포터 주니어가 막 농구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그 중심에는 이 생군의 어떤 이제 포스트업과 핸드오프, 2대2 게임 능력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 2점 성공률이 60%입니다. 네. 힘도 너무 좋고 르브론 제임스 떨쳐내는 거 보셨죠? 그렇죠. 힘 네. 파워부터 시작해서 신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이대로만 성장해주면 또 걸출한 센터 하나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18살 뭐 그때 터키리그 MVP를 그러니까요. 탔었고 그때부터 유럽에서는 다른 돈치치. 예, 워낙 네. 유명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포스트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NBA에서 사실 저것만 하면은 그냥 뭐 로빈 로페즈 다른 버전이 되는 거지 사실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선수가 농구 IQ가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이 정도일 줄은 사실 몰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구는 수비가 문제였어요. 2대2 수비가 안 돼요. 거의 주바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주바치보다 더 약했어. 주바치는 높이라도 있지. 주바치 미안하다. 예. 아까부터 계속 주바치 뭐 보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바꿔야 된다. 예. 근데 이번 시즌에 이제 좀 그 이메우드 감독이 좀 2대2 수비할 때 이 생군의 위치를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부분도 감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키치도 사실 그런 도움을 받거든요. 말론 감독이 감춰줘요. 시스템으로. 그럼요. 네. 예, 좋은 감독은 2대2 수비 못하는 빅맨이 있으면 그 선수를 탓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감춰줍니다. 그렇죠. 맞아. 예, 근데 이제 생군도 그런 혜택을 좀 받으면서 좀 안정감 있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미네소타의 앤서니 에드워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휴스턴은 생군 중심으로 팀을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 했었어요. 정도로 생군의 잠재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고 올 시즌 그게 다 드러나고 있고 그 JJ 레딕도 올 시즌 생군이 사보니스처럼 농구할 것이다. 한번 이번 시즌 지켜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농구를 하고 있죠. 확실히 올 시즌에도 보면은
프레드 벤벌릭과 함께 2대 게임을 통해서 그 생군이 가져가는 그 옵션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뭐 직접 득점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롤, 팝,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로서 숄트롤 하고 내주는 패스, 뭐 포스터, 페이스업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 과거에 또 동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수비를 등한시하는 약간 좀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 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은 아니지만 그러게요.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올 시즌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야, 오클라호마에서 드래프트가 됐었나요? 드래프트되고 바로 트레이드 됐죠. 야, 오클라호마 남아 있었으면 재밌었긴 예. 했겠다. 근데 뭐 이제 지명권 예. 아마 누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바로 당일에 바로 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갔다면 또 이제 정말 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선수까지 알아봤고 세 번째 선수는 바로 스카티 반즈. 아우. 좀 올 시즌 토론토가 저는 토론토 경기를 아직도 한 경기를 보질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반지 같은 경우는 사실 데뷔 시즌에는 어때요? 그냥 에너자이저 같은 역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 리바운드 열심히 참여하고 풋백 득점 많이 만들고 거의 뭐 골 밑에서 컷으로 받아먹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부터 서서히 롤이 늘어났어요. 예. 좀 아이솔레이션도 조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번 시즌부터는 완전히 이제 또 이 선수의 롤이 더 확대되면서 자기 역할 다 해주고 있죠. 맞아요. 네. 득점도 뭐 한 4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리바운드 수치도 뭐 2.5개, 어시스트도 더 늘었고 확실하게 좀 팀에서 많은 롤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앞에 저희가 다뤘던 선수들에 비해서는 성장세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는 계속 이제 파스칼 시아캄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반지가 이 정도 보여주니까 이제는 시아캄과 헤어질 때가 됐구나. 그러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확실히 스카티 반지가 공수에서 안정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뛰어난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무언가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도 뭐 팀 득점 1위인 시아캄과 단 평균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볼륨과 효율이 많이 좀 올라왔죠. 야, 생군과 더불어서 이제 21년 드래프트인데 그렇죠. 좀 거대한 스타로서의 제목이 보입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슈퍼스타의 어떤 네, 인기를 엄청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토론토 팬들의 사랑을 이렇게 되게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토론토 팬들이 또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있죠. 네. 네, 굉장히 강하고 사실 반싸움도 기억나는 게 드래프트 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네. 아마 토론토가 가드가 필요한데 젤런 석스를 거르고 반지를 뽑아서 말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물론 석스도 이번 시즌은 좀 괜찮습니다만 네. 반스를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이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민재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파스칼 시아캄과 관련된 상황에서 조금 더 토론토가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 네. 같아요. 예, 물론 이제 NBA는 그런 이제 뭐랄까 윈나우성의 반년 남은 선수를 렌탈하는 트레이드가 많지 않긴 한데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토론토가 상황을 보고 좀 과감한 움직임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게요. 그게 쉽지 않았던 게 네. 그런 루머가 있었죠. 시아캄이 어디로 트레이드되든 그 팀과 연장 계약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맞아. 이제 그것 때문에 토론토가 결국 트레이드를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토론토가 좀 뭔가 보여줄지. 반스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토론토 네. 입장에서는 언터처블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절대 내주지 않을 거다. 그 케빈 듀란트 토론토가 영입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 반지 절대 안 내보낸다 그런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야, 그러면 이거는 두 사람한테 되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조시기대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시기디요? 예. 이거는 조심스럽습니까? 지켜보죠. 예. 네, 조시기디가 그러니까 21년 드래프트 얘기 나온 김에 여쭤봤어요. 이게 이제 미성년자와의 교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디도 워낙 어려서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였으면 뭐 연애하는 건데 그럴 수 있지 정도까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물론 보수적인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진짜 심각한 일이라고 심각하거든요. 미국은 미국은 미성년자랑 성인이 교제하는 걸 거의 약간 오. 진짜 큰 문제로 예, 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면은 그래도 조시기들이 성적도 안 좋은데 이번 시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큰일 났네. 화이팅! 네. 또 이제 네. MIP 후보로 저희가 가지고 온 선수는 바로 케이드 커닝햄입니다.
커닝햄이 이제 마찬가지로 21년 드래프트 1라운드 1픽이고요. 득점 볼륨도 많이 올라왔어요. 뭐 한 2.2점 정도 올라왔고. 근데 얘는 효율은 진짜 여전히 안 좋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넣은 것은 일단 네. 이 선수의 비중이 지금 높아요 팀에서. 그래서 넣었고. 근데 네. 너무 효율이 안 좋고 현지에서 턴오버가 걸어야 최악인데요. 예, 그러니까 커닝햄은 그러니까 MIP 후보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지금 후보로는 거론은 돼요 항상. 근데 그렇죠. 상위 후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거나 1차 스탯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 선수의 진짜 그럼 현 시점 상황은 어떤가를 봤을 때 네. 일단 몬티 체제에서 메인 핸들러로 진짜 많은 롤을 받고 있고 많은 걸 하는데 음. 봉호 씨 말대로 어떤 턴오버 관리나 아니면 야투 부분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수가 데뷔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슛 있는 벤 시몬스다. 실제로 좀 이제 르브론 시몬스랑 비교가 됐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 선수가 그 재능의 크기가 그 정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예, 분명 좋은 선수긴 한데. 예. 기대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작년에 부상으로 이 친구가 12경기밖에 못 뛰어가지고 사실상 2년 차라고 이제 그쵸.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윌리엄스 감독을 거액을 주고 데려온 디트로이트의 이제 패착이다. 일단 이거 먼저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의 공격 시스템 보면은 네. 그 2대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볼핸들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볼핸들러가 무언가를 많이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커닝햄이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경기 감각이 많이 안 올라와서 약간 좀 허덕이지 않나, 그리고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야투 효율이나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갖고 있는 워낙 툴이라든지 잠재력이 워낙 뛰어나서 저는 이제 효율성적인 측면은 팀원들이 더 좋아지면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그래요? 들어서 네. 저는 3년째 이 정도면 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저는 시즌 초반에 디트로이트가 부상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예. 그 팀의 그 핵심적인 벤치 혹은 주전에서 뛰었던 뭐 알렉 벅스도 뭐 부상으로 많이 좀 나가리가 됐었고, 뭐 조에리스 그다음에 뭐 보그다노비치도 아예 못 나오고 있죠. 맞아. 뭐 정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스 감독은 2대2 게임에서 파생되는 볼의 흐름을 외곽에서 터뜨려줄 수 있는 슈터, 네. 이런 농구를 좀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시즌 초반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농구를 평가할 수 없다. 왜냐면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케이드 커닝햄에 약간 좀 변화를 해주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디트로이트가 진짜 뭐 시스템적인 면에서 진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즌 전에 그때 프리뷰할 때 얘기했는데 피닉스를 그냥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하거든요. 몬티 윌리엄스 감독은 피닉스가 실제로 그런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2대2 의존도가 높고 네. 사실 그거를 미칼 브리치스, 캠 존스 이런 슈터들이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팀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그다노비치나 조에리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즌 개막 초반에 강력한 MIP 후보로 사실은 원래는 여기 올라갔어야 될 젤런 듀렌이 진짜 잘하다가 부상. 갑자기 발목 부상으로 네, 지금 맞아요. 퍼포먼스 떨어지다가 최근에 복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까지 있고, 와이즈먼은 뭐 못하고 베글리도 그냥 그렇고 이러다 제이든 보니까 아이비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아이비도 그렇고, 그리고 뭐 킬리안 에이지는 똑같고 이러니까 반짝하지 않았었나요? 네, 반짝할 때가 괜찮았는데, 반짝하는 네.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음. 오히려 보면 그 이제 위버 단장 왔을 때 첫 시즌이 제일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PER이 11.9예요. 저는 사실 PER을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보는 사람인데 심각합니다.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케이드 커닝이 좀 걱정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될 줄 저는 진짜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2K로 할 때 디트로이트에 가서 하거든요. 항상 못하는 팀 가서 그 팀을 우승시키는 게 진짜 재밌잖아요. 날 만들어서. 지금 디트로이트 팬들 너무 상처 이봉호 만들어가지고 이제 케이드 커닝이랑 같이 막 즐기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바로 캠 토머스입니다. 캠 토머스 역시 아주 뭐 강력한 MIP 후보죠. 왜? 10.6점의 득점이 올 시즌에 무려 26.9점 평균 네. 득점. 야, 이건 뭐 곱하기 2를 넘어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일단 MIP로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동환 기자의 예. 판타지 선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좋겠다. 그 많은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근데 봐야 될 게 부상?
못 뛰었어요 많이. 맞아. 8경기밖에 못 뛰었죠. 네, 8경기를 폭주를 하다가 예. 제가 중계한 클리퍼 비전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어요. 근데 또 이제 나 그걸 라이브로 봤어. 5대5 훈련도 소화는 했다고 하죠. 네, 이제 예, 복귀가 예. 다가오고 있어요. 네. 벤 시몬스가 골반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는데 반해서 벤 시몬스 나쁜 놈입니다. 제가 판타지 데리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캠 토마스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 선수는 특색이 확실해요. 일단 지난 시즌부터 증명이 된 거고, 제가 아마 식스맨상 후보로 캠 토마스를 맞아요. 거론을 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주전으로 나와버려서 그는 물 건너갔고, 음.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자기 득점 만든 능력만큼은 확실해요. 음. 진짜 림만 보고 던지는 사나이. 맞아. 예, 생군 말고 얘는 태용군이에요. 태용군. 진짜. 예, 진짜. 말 좀 하고 하라고. 내겐 림밖에 보이잖아. 그건 대만군인가? 어지러지하네요. 예. 네, 아무튼 예. 그러니까 림밖에 안 보이고, 근데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터프샷을 다 넣어버리니까 약간 옛날 그런 느낌도 나요. 옛날에 코비 볼 때. 코비는 지금에서야 뭐 저희가 막 이렇게 하지만 그때 한창 때는 뭐 저런 걸 던져 이런 때도 많았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그거 들어가요. 음. 근데 약간 캠 토마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공 잡고 드리블하기 시작하면 밖에가 안 보여요. 선수는. 블랙홀이지 블랙홀. 예, 진짜로. 예, 어떻게 보면 폴 조지보다 더 심할 수, 그럴 수 더 심해요. 있죠. 예. 근데 폴 조지랑 다른 건 폴 조지는 못 넣고 네. 캠 토마스는 넣어요. 넣는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브루클린도 사실 초반에 좀 부상자들이 좀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근데 특히 브루클린이 좀 어려운 것은 팀의 어떤 득점과 클러치 타임을 이제 책임져 줄 만한 자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맞아. 벤 시몬스는 여전히 약간 혼자 즐기는 농구, 편하게 패스하고 이런 농구만 하고 있고, 스코어러가 별로 없는데, 왜냐면 미칼 브리치스도 기대했었는데. 이미재 기자가 시즌 전 프리뷰에서 네, 얘기한 대로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에이스까지 하기에는. 맞아. 샷 크리에이팅이 네. 약간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맞아요. 샷 크리에이팅 능력이 진짜 말 그대로 한계가 있어서. 근데 캠 토마스가 그거를 약간 총대 메고 대신하는데 그걸 좀 잘하는. 약간 그래서 시즌 초반에 브루클린이 접전패가 많았죠. 네, 그냥 아깝게 져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캠 토마스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거에 자말 크로포드, 루 윌리엄스가처럼 키 식스맨으로 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 선수가 주구장창 야투 20개를 던지는 게 사실 그러게요. 모든 30개 팀에서 그렇게 좋은 현상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경기력을 봐서는,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약간 들쭉날쭉하는 경기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부상 이후 돌아왔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일지 아무도 지금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토마스의 득점력은 진퉁이긴 한데 네. 과연 그 진퉁이 시즌 끝까지 이어질지. 근데 지금 효율도 사실 약간 아깝단 말이죠. 안타깝단 말이죠. 야투 효율이. 이런 상황 속에 브루클린은 지금 플레이오프를 바라보는 팀인데 토마스에게 많은 기회를 계속 줄 것인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2021년 드래프트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한 두 해 정도 보내고 셋째 해에 조금 이제 싹 올라오는 자원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실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원앤던이든 네, 이제 그 나이에 네. 맞게 데뷔한 선수들이 보통 3년 차가 터지는 시기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케이스가 아닌가, 온 그러게요. 선수들이. 제가 봐도 이 안에서 MIP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할리버튼을 MIP 후보로 밀었지만 이미 올스타 선수였고요. 이미 미국 대표팀 선수죠.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기도 했고, 그래서 맥시가 지금으로 봐서는 탈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MIP는 팀 순위랑은 그렇게 상관없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또 부상 변수도 있고, 이제 맞아요. 뭐 맞아요. 혹시나 만약에 뭐 필라델피아가 갑자기 뭐 에이스를 막냥에 뭐 트레이드로 영입을 판다. 그러면 또 테리스 맥시의 또 볼륨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왜냐면 이것도 되게 일리 있는 게요. 지금 필라델피아가 우승할까요라고 물어보면 난 아직 아니거든. 근데 또 갑자기 알지 않아요? 맞아요. 갑자기 또 그 이제 정도는 트레이드 모르죠. 마감 기간에 갑자기 뭐 달라질 수도 있죠. 물론 뭐 가능성이 좀 낮긴 합니다만. 네. 네. 필라델피아가 잭라빈이나 이런 선수 데려오면 지금 말 나오고 있긴 하죠. 예. 그럼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다만 초반의 상황은 일단은 요 선수들이 가장 눈에 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구독자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유, 좀 빨리 끊으려 그랬는데 어쨌거나 시간을 꽉 채워서 쓰긴 쓰네요. 네, 항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